하버드 대학교 행동경제학 연구소에서 12년간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약 4,000명의 직장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한쪽은 아침 출근 전 30분간 운동을 하는 그룹, 다른 한쪽은 운동 없이 바로 일터로 향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단 6개월 뒤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집중력, 의사결정력, 업무 성과 모든 면에서 평균 27% 향상된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피로감, 우울감, 충동적 소비 성향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저축률이었습니다. 운동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배 더 높은 저축 성향을 보였어요.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교수 로렌스 캐치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이 아니라 뇌의 경제적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결국 돈을 움직이는 회로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첫째, 운동은 자제력을 단련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훈련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뇌신경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전전두엽은 바로 의사결정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뇌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이건 투자나 돈 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장 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나중에 얻을 더 큰 보상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복리의 법칙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형입니다. 하버드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운동 루틴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들은 신용카드 빚이 평균 18% 감소하고 불필요한 온라인 쇼핑 지출이 30% 줄었습니다. 즉, 운동은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투자 수단이죠. 둘째, 움직이는 몸은 생존하는 뇌를 만든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움직이면서 생존해온 존재였습니다. 사냥을 위해 달리고 위험을 피해 뛰고 먹이를 찾아 걷던 뇌는 움직임을 곧 살아있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정지된 상태로 보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위험이 없다, 도전할 이유가 없다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도파민 회로가 약화됩니다. 스탠포드 신경학자 앤드류 휴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움직이지 않는 인간의 뇌는 위험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반면 움직이는 인간의 뇌는 보상을 향해 나아간다. 결국 운동은 당신의 뇌를 기회를 향해 달리는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부자들이 매일 새벽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먼저 움직여야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야 돈을 벌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운동은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킨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죠. 운동은 그 통제의 감각을 매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하루하루 거울 속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보는 순간 뇌는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케시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자 실패를 이겨내는 심리적 근육입니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즉,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고 그 반복이 인생의 복리로 작동합니다. 넷째, 운동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생리학 실험에서 단 2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후 뇌 속 산소 공급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기분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운동은 단순히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생화학적 리셋입니다. 부자들의 하루는 에너지 싸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피로에 끌려다니고 부자는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다섯째, 운동은 복리형 습관의 원형이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투자는 복리로 불어나지만 내 건강은 복리로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돈보다 먼저 챙긴다. 버핏은 80대가 넘은 지금도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그는 운동을 건강 유지가 아니라 의사결정 유지라고 표현했죠. 운동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오늘 운동해도 내일 몸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꾸준함이 쌓일 때 인생의 기하급수 곡선을 만든다. 이건 부의 성장 곡선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결국 운동은 부자의 기본 루틴이자 복리사고를 몸으로 배우는 행위입니다. 여섯째, 운동은 뇌를 고치는 약이다. 하버드 의대 신경생물학자 존 레이티는 그의 저서 스파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운동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뇌 기능 향상제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via AIM-derived NeuroTRPHIC 팩터라는 단백질이 분비되는데 이건 뉴런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해 운동은 뇌의 배선을 새로 깔아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왜 부와 연결될까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위기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려면 뇌의 신경망이 유연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경직되어 감정 우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흥적 소비, 충동적 투자, 무의식적 회피가 거기서 나옵니다. 반면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의 뇌는 스트레스에 강하고 냉정하게 장기적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일곱째, 운동은 자기 인식의 거울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를 매일 인식합니다. 오늘은 피곤한지, 에너지가 떨어졌는지, 집중이 잘 되는지. 이건 단순한 체력 체크가 아닙니다. 자기 상태를 관찰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를 키우는 훈련입니다. 스탠포드 뇌과학자 마크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감정 기복이 적고 목표 달성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운동은 거울 앞에 나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 직시가 불편할수록 성장의 신호죠. 부자들은 자신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운동은 스트레스의 연료 전환 장치다. 세상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그걸 불안으로 태우느냐, 동기로 태우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은 그 스트레스 에너지를 생산적 에너지로 바꿉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운동 후 빠르게 감소하고 대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뇌의 밸런스가 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운동은 스트레스를 성공의 연료로 전환하는 화학적 기술입니다. 실패 후 운동을 하는 사람은 리셋을 배우고 실패 후 술을 마시는 사람은 도피를 배웁니다. 부자들은 왜 운동을 돈보다 먼저 챙길까? 첫째, 부자들은 에너지 관리를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 하버드 MBA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매너지먼트 포 이그제겨티브즈. 이 수업에서는 스케줄 관리보다 신체 에너지의 리듬 관리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엔진을 작동시키는 연료 시스템을 안정화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짐 로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에너지는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은 그 에너지를 복리로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부자들은 이걸 체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 일과 중 운동을 필수 루틴으로 넣어둡니다. 그는 나는 에너지가 곧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죠. 테슬라의 회의 스케줄보다 그의 신체 리듬과 컨디션 관리가 먼저입니다. 결국 운동은 그들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시스템 관리입니다. 둘째, 운동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상승해도 빠르게 안정화되지만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코르티솔이 장시간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즉, 운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집니다. 이건 돈과 직결됩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인간관계 모두 불확실성의 연속이니까요. 운동을 통해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근육을 갖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나는 위기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나의 경쟁력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평온함의 근원은 단순히 멘탈 트레이닝이 아니라 신체적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안정감입니다. 셋째, 운동은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심리학자 브라이언 너스는 인간의 보상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험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운동 후 보상과 즉시 보상 중 어떤 선택을 하는지 비교했죠. 운동 후 보상을 선택한 그룹은 1년 후 자산 증가율, 저축률, 투자 수익률 모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운동은 뇌의 보상 타이밍을 장기적 사고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의 쾌락을 추구하고 부자는 나중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는 IQ가 아니라 도파민 분비 패턴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만족 구조로 안정화됩니다. 즉, 인내의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스탠포드 신경학자 앤드류 휴버만은 말합니다. 운동은 도파민의 방향을 바꾼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던 뇌를 자기 통제의 보상 구조로 전환시킨다. 이 말은 곧 운동하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운동은 자기 이미지를 바꾼다. 심리학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는 자기 인식 셀프 마이너스 이머지입니다.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4배 이상 강하게 가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행동 기반의 자기 확신입니다. 운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노력 변화 보상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이건 부자들의 사고 구조 그대로입니다. 반면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로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결국 뇌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죠. 운동은 그 고정된 정체성을 깨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섯째, 운동은 매일의 의식이다. 부자들에게 운동은 의지의 실험실입니다. 그들은 운동을 통해 하루의 리듬을 통제하고 자신을 리셋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하루의 첫 회의보다 아침 운동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운동을 건너뛰는 날, 그날의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끝난다. 그에게 운동은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 관리의 의식입니다. 운동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건 자기 주도성을 강화시키는 심리적 앵커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운동은 집중력의 근본이다. MIT의 뇌인지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단 20분의 운동 후 참가자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점수가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운동 중 뇌는 해마기억 담당 영역과 전전두엽 집중 담당 영역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시냅스 연결을 강화합니다. 결국 운동은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최고의 보조제입니다. 이건 사업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내 가장 중요한 회의는 산책 중에 열린다 고했죠. 그는 걸음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즉,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사고력 증폭 장치입니다. 일곱째, 운동은 자기 통제의 리허설이다. 사람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선택이죠. 운동은 이 무의식적 선택 중 의식적 통제를 연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멈출지, 한 세트 더 할지. 이 작은 결정이 반복될 때 뇌의 전전두엽은 강화되고 그 힘이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운동은 의지력의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자들은 운동을 통해 의지의 복리를 키웁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미세한 선택의 누적이 그들을 남들과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운동이 멈춘 뇌는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첫째, 움직이지 않는 몸은 위험 회피 모드의 뇌를 만든다. 우리 뇌는 원래 움직일 때만 세상을 탐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화의 유산이죠. 수십만 년 전 인류는 움직이지 않으면 굶거나 죽었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대부분 하루 90% 이상을 앉아서 보냅니다. 뇌는 이런 비정상적 상태를 안전으로 착각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도전이나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신경망이 재배선됩니다. 하버드 신경과학자 알렉산더 조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인간은 뇌가 위험 감지를 멈추고 대신 편안함이라는 가짜 안전에 머무르려 한다.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도전을 위험으로 해석하죠. 그 순간부터 성장은 정체되고 인생의 궤도는 평평해집니다. 둘째, 운동은 보상체계의 원시 회로를 다시 깨운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움직임을 통해 보상을 얻는 생명체입니다. 사냥을 성공시켜야 먹고 살았고 움직여야만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었습니다. 스탠포드의 신경학자 앤드류 휴버만 교수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리셋한다. 즉각적인 자극 대신 과정을 즐기는 회로로 바꿔놓는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분비됩니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만족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부자들의 뇌가 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루틴을 즐깁니다. 돈은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의 과정이 만든 부산물임을 알고 있죠. 운동을 통해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뇌를 훈련한 사람은 사업에서도 투자에서도 긴 싸움을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지연된 만족의 근육이 없다. 하버드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은 유명하죠.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 먹거나 15분 뒤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즉시 먹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충동적 소비 성향이 강했고, 기다린 아이들은 학업소득 대인관계 모두 더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후속 연구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매 순간 인내를 요구하죠. 지금 멈출까? 한 세트 더 할까? 그 선택이 쌓이면서 지연된 보상을 견딜 수 있는 뇌회로가 강화됩니다. 즉, 운동은 복리형 인내력을 훈련하는 실험실입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도 즉시 보상에 무너집니다. 넷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동기회로가 마비된다. 우리 뇌의 동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움직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터 인센티브 시스템 MIS라고 부르죠. 뇌는 움직일 때만 시작 신호를 생성합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운동이 동기를 만든다는 말은 단순한 멘탈 트레이닝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사실이에요. 하버드 연구팀은 단 10분의 운동만으로도 무기력감 불안감이 4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기가 생기기 전에 몸부터 움직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 알고리즘이죠. 다섯째, 운동은 자기 통제 본능을 강화한다. 진화 심리학에서 인간의 본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쾌락 추구 본능과 자기 통제 본능. 문제는 현대 사회가 쾌락을 너무 쉽게 제공합니다. 배달앱 한 번, 쇼핑앱 한 번, 쇼폼 영상 한 번. 모두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이 환경에서 자기 통제 본능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이 본능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뇌는 쾌락보다 통제를 선택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의지 회로가 강화됩니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 점수가 평균보다 40% 높았습니다.
결국 운동은 본능을 지배하는 가장 원시적 훈련입니다. 즉,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돈을 다스립니다. 여섯째, 운동은 자기 보상 시스템을 재프로그램한다. 가난한 사람은 보상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칭찬, 소비, 인정, SNS에 좋아요. 반면 부자는 보상을 내부에서 만듭니다. 작은 루틴을 지켰을 때 느끼는 만족감, 하루의 목표를 끝냈을 때의 안정감. 이건 운동이 만들어주는 감정 구조와 동일합니다. 하버드 뇌영상 연구에서 밝혀졌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내측 전전두엽 MPFC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내적 만족을 느끼는 영역으로 외부 자극 없이도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내면의 도파민 공장을 가진 셈입니다. 이건 돈과 무관한 진짜 부자의 감정 구조입니다. 일곱째, 운동은 생존 본능을 다시 깨운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생존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생존과 너무 멀어졌죠. 배고픔, 추위, 위험 이런 자극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운동은 이 생존 본능을 인위적으로 불러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박이 올라가고 근육이 피로해질 때 뇌는 그걸 생존 훈련으로 인식합니다. 그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 위기 대응력, 결단력을 극대화합니다. 즉, 운동은 현대인의 생존 감각을 다시 켜는 버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위험을 즐길 줄 모르면 혁신은 없다. 운동은 그 위험 감각을 매일 연습하게 해줍니다. 몸이 익숙해질수록 뇌는 두려움보다 도전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본능적 사고 패턴입니다. 마무리, 운동은 부의 본능이다. 하버드의 장기 추적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운동은 장수와 행복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다. 이제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운동은 곧 자기 통제의 선언이고 에너지의 투자이자 자신의 인생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유일한 루틴입니다. 부자들은 돈보다 몸을 먼저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결론. 운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부자가 되는 시스템의 근간이며 자기 통제력, 감정 회복력, 집중력, 지속력,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키우는 완벽한 복리 도구입니다. 매일의 땀이 통장 잔고로 바뀌는 이유, 그건 과학입니다. 운동은 부자의 언어이자 성공의 본능입니다.